안녕하십니까. 지팡이튜브 정희섭입니다. 원래 주제가 이제 이게 아닌데, 이제 요새 제가 대표님들하고 좀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좌담회를 많이 열고, 보통 이제 30명에서 50명 단위로 대표님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이제 전달사항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조금 느낀 게 있어가지고, 대표님들이 이건 꼭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점은 좀 꼭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하는 거를, 찝어서 이 세 가지로 나눠서 3시간,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해서 이렇게 3시간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이라는 주제를 잡고 이제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이것만큼은 대표님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물론 다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모른다, 이게 다 모르신다는 건 아니에요. 첫째, 장교양도 어때요? 사업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요새 느끼는 것은 요새 더 느끼긴 하지만, 어쨌든 항상 느끼는 건데, 대표님들한테는 장교양이 사업이라는 것보다는 어때요? 일종의 뭐라고 봉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어떤 다른,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업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으세요. 근데 앞으로는 이걸 사업이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업에는 하다못해 길거리에 노점을 하더라도 차가 있던 니아까가 있던 아니면 어때요? 물건값을 띄면 물건값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요. 난 이거 전혀 안 할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장교양 기간이 원래 그 태생이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안방 말고 건너방에서도 했었거든요. 아파트에. 뭐 이런데 뭐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 그 옆에 짜투리 남는 공간에다가 방문 요양 차리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대표님들이 그때 하시던 대표님들은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 어떤 옛날의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어때요? 사업이라는 생각을 안 하시고 또 어때요? 투자라는 개념을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설립자, 장교양 기간, 뭐 땡땡 요양원, 땡땡 주간보, 땡땡 재가센터 이런 거를 어때요? 설립하신 분, 즉 투자를 하셔서 세우신 분이 있고, 이분과 운영자, 실제 여기 이제 요양원 원장, 뭐 방문요양센터장 이러잖아요. 그죠? 재가센터장 이러잖아요. 이분들하고 이 운영자하고는 어때요? 다르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것만큼은 100% 알고 계시겠지라고 했는데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부분이 설립자가 운영자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환수가 이루어지는 것도 보면은 대부분 이런 것을 이해 못 하셔서 벌어지는 일도 왕왕 많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고유번호증이 뭔지, 또 기관기호가 뭔지, 또 어때요? 급여가 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구분도 못 하세요. 기관기호 좀 불러주세요, 대표님. 그럼 고유번호증 넘버를 불러주기도 하고, 고유번호증 불러줘요. 그러면 어때요? 기관기호를 불러주시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3시간에 걸쳐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사업인데, 장교양 기관도 분명히 사업입니다. 비영리 기관인데 그럼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봉사 아니잖아요.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왜? 돈, 즉 어때요? 땀, 노력이죠, 이것도. 그 다음에 관심, 이런 게 전혀 없으실까 하는 겁니다. 현저히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이런 부분이. 즉, 돈 투자는 전혀 안 해도 돼, 나는. 가만히 있어도 어르신들은 올 거야.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고유번호증이 뭔지, 뭐, 기관기호가 뭔지, 난 몰라도 돼. 재무에게 지팡이가 잘 알아서 해주는데, 뭐, 지팡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래도 관심은 있으셔야죠. 볼 줄은 아셔야 된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희가 문자를 막 날려도, 왜 그런가 했어요. 이게 모든 고객님들한테 이제 공지사항이나 이런 걸 문자로 띄우고 뭐하고 하거든요. 그런 게 있었어? 하고 되묻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 관심조차 없구나. 비단 저희만 그러냐면 시군구에서 공문이 내려와도 그런 공문 내려왔는데 대비하고 계셔야죠. 그럼 어때? 시군구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왔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어때요? 사업이 아니라 장교환 기간을 놀이로 인식하고 계실 때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차하면 어때요? 사업은 전쟁터예요. 전쟁터에서 내가 어때요? 총으로 쏴서 상대편을 못 맞추면 내가 맞는 거예요. 내가 맞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아프거나 죽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 치열한 경쟁이 있는 데고 치열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없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새 이제 대표님들 만나면서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돈. 즉 적어도 기본은 좀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처음 내가 방문 요양을 열었어. 그럼 나 돈 한 푼도 없이 이거 시작해? 왜? 그냥 사무실에 있는 거에 책상 뭐 몇 개 갖다 놓고,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럼 그 사무실에 가서 어때요? 어르신이 상담을 하나 하더라도 그럴 기분이 날까요? 조금 깨끗한데 어때요? 깔끔하게 된 사무실에 가서 상담하면 좀 믿음이 더 가지 않을까요? 보호자들이 가잖아, 주로. 보호자 입장에서. 또 어때요? 저희가 재무회계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매번 어때요? 돈이 넣었다 뺐다 그것도 많은 돈이 아니야. 굉장히 100만 원, 200만 원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는 이거는 어때요?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법적으로 문제돼서 이게 잘못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적어도 투자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다음 달 직원들 급여 줄 거는 완비가 돼 있어야 돼요. 다음 달 밥 먹을 거는 완비. 다음 달 어때요? 차량에 들어가는 기름값은 있어야만 그 다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 열심히 빨리 해서 어때요? 그걸 되도록 해야죠. 그 다음에 어때요? 가만히 있는다고 어르신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가서 어때요? 영업을 뛰셔야만 해요. 이것도 사업인데 장교환 기간도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어르신들이 물밀듯이 와요? 아마 힘들걸요. 유명한 연예인이 그 센터를 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든 뛰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점은 꼭 진짜 이것만큼은 진짜 꼭 해주셨으면. 이게 안 되면 돈이 일단은 계속 쪼들리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공짜는 없습니다. 100%. 마치 어때요? 공짜가 있을 듯이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입 벌리고 있듯이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먹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게 제가 굉장히 답답해서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관심조차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거예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야. 도대체 왜 이게 관심이 없으시지? 왜 시군구 공무원도 관심 없어, 심지어는. 고시가 바뀌어도 관심이 없어. 어르신들한테만 이제 전화하고 그러니까 옛날식인 거예요, 굉장히. 지금은 고시 바뀌는 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어때요? 시군구에서 공문 내려오는 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면, 그냥 어때요? 이렇게 뭔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심을 좀 가지시라는 거예요. 저희 지팡이가 그런 어떤 공지를 내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하는 것도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심심해서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왜? 문자 내보내는데 뭐가 들어요? 돈 들어가요, 돈. 담은 이제 몇십 원이 안 되지만, 한번 1000개만 돼도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가 비싼가. 이런 식으로 해도 1000원인데, 10원이면 10,000원이네. 한 번 내보낼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몇십만 원씩 깨지거든요. 그래도 그거 내보내잖아요. 왜? 중요하니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모르면 어때요?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어때요? 공지로도 내보내고 문자로도 내보내고 어때요? 이렇게 하는데도 대표님들이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그 다음엔 답이 없어요. 그냥 어때요? 관심 없어?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만들면 돼. 뭘로? 열심히 내가 뛰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열심히 뛰기도 싫어. 그럼 이제 그거는 약간 이제 공짜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때 그래도 어때요?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땀을 흘리도록 뭔가 얘기를 해야죠. 그럴 수는 있어. 근데 듣지도 않아, 이제 아예. 귀를 이렇게 꽉 막고 있어. 즉, 관심도 없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이거는 장교환 기관은 사업이고 사업은 어때요? 대표님 개인 거예요. 국가께 절대 아니에요. 국가 걸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대표님이 진짜 어때요? 피땀 흘려 버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켜야죠. 예.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설립자와 운영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할게요. 예, 설립자는 뭐예요? 대표자예요, 대표자. 예. 그리고 뭘 해도 돼요, 이분은. 뭘 해도 되냐 하면, 뭐, 내가 장교환 기관 하면서 식당도 해도 돼. 중집도 차려도 돼. 과일 가게 해도 돼. 뭐 커피숍을 해도 돼. 뭘 해도 상관없어요, 뭘 해도. 예. 그리고 이분은 그러면 대표자는 급여가 있어, 없어? 이런 얘기들 무식이 나와요. 없어요. 이게 빵가게 사장님한테 급여, 월급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예. 중국집 저기 사장님한테, 중국집 사장님은 한 달 월급 얼마예요? 이 얘기 하나요? 안 하잖아요. 장교환 기관 대표자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예. 중국집 사장님한테 얼마야, 저기 한 달 월급 얼마예요? 물어보는 거나 장교환 기관 대표자한테 한 달 월급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설립자잖아요. 사업이에요, 이거는. 이분은 사업인 거예요. 설립자는. 예. 근데 운영자는 아니에요. 운영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월급쟁이에요. 예. 기관장이라고 하죠. 센터장. 요양원 원장 뭐 이런데. 이런 분들. 문제는 이제 여기가 영세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겹쳐가지고 착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운영자, 기관장은 어때요? 센터장은 제약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분리가 일단 첫 번째 목표가 되셔야 돼요. 나 지금 저기 어르신이 10명이고, 선생님이 8명인데, 이런 분들은 이거 분리하라고 얘기 제가 안 해요. 예. 아직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때는 혼자서 이걸 다 해도 돼. 열심히 하실 때니까. 근데 어느 정도 규모가 도달이 되면 어때요? 설립자와 운영자는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업이 되는 거예요. 대표자의 눈으로 다시 보는 거니까. 즉, 운영자는 월급도 줘야 되고, 다른 어떤 것도 줘야 되고, 막 다 해요. 똑같아요. 퇴직금도 막 이제 적립시켜줘야 되고 해요. 대표자는 아니에요. 대표자는. 예, 빵가게 사장님이 10년 일했다고 어때요? 퇴직금 얼마야? 이 소리 안 하죠? 예, 4대 보험 얼마야? 이 소리 해요? 안 하죠? 가장 중요한 거, 이 4대 보험도 운영자, 즉 기관장의 급여와 그 사업장의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사람의 급여와 동일하게 급여를 받는 것으로 가정해서 4대 보험을 납부하게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표자는 틀리다. 이걸 좀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한 50%는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안 돼도 무조건 30%는 넘고 이 두 개가 다 동일해.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센터장인 거야, 그분은.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같을 때는요, 굉장히 규모가 소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지금 어르신이 뭐 100명이야. 그래도 두 개가 같아. 그건 소규모예요. 구분이 안 되면. 예. 그리고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어요. 예. 무슨 위험성이 있어요? 환수라든가 여타 어때요?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예. 이게 두 가지 역할을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어르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 어때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뭐 주간보호나 요양원은 원래 하나의 그 개념이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이제 그 요양원 같은 건 돈들이 좀 있으시니까 요양원 원장님 별도로 하시는 경우가 많죠. 예. 그리고 주간보호도 좀 어쨌든 투자의 개념, 사업의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은 많아요. 예. 어쨌든 같을 때는 소규모다. 어르신 수에 상관없이 같다는 거는 소규모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위험도 따른다 거기에. 문제는 돈은 좀 절약이 되겠죠. 예. 누구의? 기관장, 운영자의 월급이 나가질 않으니까. 한 사람이 인건비가 덜 나가니까. 예. 이런 거, 이거 하나는 좋아요. 예, 소규모라서. 다를 때는 대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는 크다는 얘기예요. 2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이건 나눴어. 예, 이걸 구분했어. 그럼 대규모가 되는 거예요. 투자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되도록하시려는 거예요. 어르신 수에 상관없이 뭔가 내가 이걸 사업적으로 한번 해볼래? 그러면 어때요?
예, 이걸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만 빠르게 어때요? 어르신 수도 늘고, 예, 이 장기화 기관 사업에 대한 안목도 키워집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예, 운영자가 알아서 여기 기관은 지키면 되는 거고, 설립자인 나는 어때요? 예, 대표로서 어때요? 대외 활동을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뭐 놀러를 가든, 뭐 술을 먹든, 뭐 하든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니까. 왜? 기관에는 운영자, 즉 센터장이 존재를 하니까. 예. 또 돈은 더 많이 들겠죠. 예. 인건비가 들잖아, 인건비가. 예.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명확합니다. 반드시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 거고, 이 차이를 모르시면 계속 이상한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대표자 급여를 얼마로 책정하면 돼요? 예, 대표자는 사대보험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예, 뭐 이런 얘기들 있죠. 예, 대표자가 놀러 갈 때는 어떻게, 대표자는 놀러 가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센터장을 겸하실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질문할 때 저희가 어때요? 답변할 때, 예? 센터장과 대표자가 겸하고 있어요. 이부터 제가 전화상으로 물어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이 되셔야만 해요. 그럼 명확하게 장교환 기간에 대해서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도 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것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